자, 지금부터 온해작물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잡아보세요. 농산물 품질 관리 등에서 온해작물은 25문항이 출제됩니다. 25문항. 그래도 역시 10문항 이상은 무조건 10문항 이상. 그래서 꽈락이 적용됩니다. 꽈락을 미연하는 40점 점수가 나와야 이상이 나와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꽈락이 미연한 점수가 나와야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해보다 보면요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온해작물입니다. 이유는 온해작물은요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강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산물 품질 관리에서 법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어떤 것은 어떻게 되고 주로 암기 위주로 하면 되고요. 또 옳은 것,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찾아내면 점수 과목이죠. 역시 수학의 품질도 점수 과목입니다. 그리고 거기 수학의 품질 관리 말고 농산물 유통론도요. 여러분들이 많이 접해본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 온해작물은요. 배경 지식 그러니까 전공학과를 나왔더라도 그 배경 지식이 충분하지 못해서 학문적인 것을 요구한다 이들입니다. 상식적인 것보다 학문적인 것을 요구해서 정확히 학문적으로 알고 그것을 답을 해야 한다 이들입니다. 예를 들면 머리가 딱 굳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그러니까 어렵겠죠. 두 번째 그럽니다. 이 온해작물을 했을 때 우리가 가령 예를 들어서 배라는 것이 나오거나 사과라는 것이 나왔을 때 그 사과 배에 대해서 전부 독파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 점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만이 됩니다. 그래도 온해작물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합격을 좌우했을 때요 특히 가장 꽈락이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서 자 뭐가 해서요 총평균은요 총평균은 몇 점? 60점을 초과를 했습니다. 초과했으나 온해작물에서 안타깝게 온해작물에서 아차하고 9문제에서 그쳐서 그 9문제에 그쳐서 꽈락이 나와서 불상사 합격을 못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제가 1회에서부터 처음으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사 1회부터 시작해가지고 10회까지 전국에서 최초로 이렇게 해서 끝까지 실강을 하면서 지금도 농업전문유통학원을 제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도 강의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가 뭐라 그래도 제가 농림지 수험지킴 도우미로서 마지막까지도 지금 현재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의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저한테 배우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일일이 열거를 하지 않아도 그것은 엄연한 이 손가락으로 아니면은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 진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서 제1회부터 보면은요, 제1회부터 봐서 지금 현재 몇 회까지요? 제10회까지 실시를 했죠? 그랬을 때, 도중에 했을 때, 자, 7회까지는요, 예를 들면 7회까지는 온해작물하고 수학의 품질이 같이 묶어져서 수학의 품질이 수품이 예를 들면 18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8문제면은요, 또는 17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온해작물은요, 거기에 7문제에서 8문제가 주로 출제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도 가장 빈약합니다. 그래도 기출문제도 가장 빈약하죠. 기출문제도 빈약한 상태입니다. 7회까지 8, 7은 56회겠고 7회까지 56문제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8회, 9회, 10회 해봤자 75문제 그럽니다. 그래서 잘 해봤자 몇 문제밖에 안 나와요. 약 110문제 정도밖에 기출문제가 없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에 대한 방향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또 광범위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힘들어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를 해야 할지, 어떤 게 시험에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감을 못 잡아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꽈락이 나오더라 이 소리입니다. 얘도 그리고 특히 혼자 독학을 했을 때 가장 난해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정보가 깊고 힘들고 꽈락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온해작물이라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온해작물은요, 우리가 기본이 향문사라고 있습니다. 우리 농학서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향문사, 대학 교재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문사에 있는 온해약이라는 거기에서 책이 있습니다. 온해약하고 플러스 재배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 재배약하고 유사하면서 온해약에 근거를 해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수업을 해드리고 있잖아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업을 했을 때 책에 없는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노트 정리를 해주거나 설명을 해줬을 때 노트 정리 필기하시고요. 또 귀담아 들으셔서 꼭 합격을 하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간추려서 이렇게 해놨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에 기출되었던 문제 위주로 써놨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시험에 맞게끔 이렇게 변형시켜서 아니면 새로 다시 정리해준 내용이 진짜 시험 과목의 내용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온해작물 공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래도 제 이 시간에는요, 제1장 온해식물 서술에서 온해식물의 의의를 봐봅니다. 온해작물이란 그랬답니다. 첫 번째 온해작물이라는 이용성과 경제성이 그랬답니다. 온해작물은 이용성과 경제성이 높아 재배 대상이 되는 작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재배 대상이 되는 식물을 갖다가 온해작물 그럽니다. 그러므로 온해작물의 의의 첫 번째 나왔죠. 두 번째 그랬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자, 과수류 그랬습니다. 온해작물은. 두 번째 그럽니다. 화해류 그럽니다. 화해류. 그리고 세 번째 그랬습니다. 채소류 이렇게 분류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과수류, 화해류, 채소류가 온해작물에 해당된다 이 소리죠. 그러나 쌀, 맹류, 감자, 농작물과 잎목과는 구별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도 보면은 네 번째 이제 기타 그랬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용작물류 그럽니다. 또는 식량작물류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아니겠죠. 온해약의 범주는 과수류, 화해류, 채소류의 범주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즉 거기에도 우리에게 부식과 간식을 제공하는 채소원에 기호 및 간식을 제공하는 과수원에 생활을 아름답게 꾸미는 화해원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과수원에는 뭐를 준다고요? 기호식물입니다. 기호성. 그리고 거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간식성 그럽니다. 간식성으로 주로 이용되죠. 그 다음에 거기 화해류 그랬답니다. 주로 환경을 갖다가 꾸밈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서 순화를 시켜줍니다. 정서 순화를 시키는 기능이 있죠. 채소류 그랬답니다. 거기에도 채소류 그랬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채소는요, 부식물을 제공합니다. 부식물을 제공하고 그리고 간식물을 제공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온에서 가수물에서 주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이용을 하는 것들이 의의가 되었더라 이 소리입니다. 온해학, 온해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연구하는 농학의 학문야이며 이러한 이론과 기술을 실제 전반에 응용하는 응용과학이더라 이 소리죠. 자, 온해작물의 중요성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것은요, 첫 번째 온해작물의 뜻이라고 해봅시다. 자, 두 번째 그랬습니다. 온해작물의 중요성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온해작물의 식품적 그랬습니다. 또는 영양적 가치의 중요성 이렇게 풀어봅시다. 첫 번째 거기에도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뭐라고?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도 비타민 그러니까요. 주로 채소 과실류는 여러 비타민 A와 C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거기에서 채소류 봐볼까요? 그러면은 채소류 중에서 잎줄기 녹색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채소류. 그래서 잎줄기 채소류. 그래서 녹채류죠. 녹채류는 주로 비타민 무엇이 많더라고 있어요? 비타민 C가 많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 비타민 A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과채류 그랬답니다. 과채류 또는 과수류 그랬답니다. 이것들 중에서 주로 색깔이 있는 것입니다. 색소가 있는 것들은 비타민 주로 A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과육 부분이 있습니다. 과육 부분에는 비타민 B도 들어가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주로 우리는 온해작물은요,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주요 공급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무기질 공급원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두 번째 무기질 공급원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온해작물에서는요, 무기물 그래가지고요, 이제 신체 발육과 건강을 유지시키는 채소와 과실에는 30여 종의 뭐가 있더라? 무기질이 공급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무기질 그랬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주로 칼슘이라든지 철이라든지 거기서 또는 마그네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무기질의 필수 원소 공급원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또 섬유소 공급원입니다. 세 번째 섬유소 공급원으로서 공급원입니다. 그래도 주로 장의 운동 그랬습니다. 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를 해소시켜주는 그런 작용들을 하겠죠. 그래서 섬유소 공급원입니다. 또 알카리성 식품이다. 4번 그랬습니다. 산성 식품이 아니라 묻은 식품, 알카리성 식품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알카리성 식품, 산성 식품이 아닙니다.
체그 산더마를 방지하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채도 과일을 알칼리 등입니다. 또 그 외에 다섯 번째 기타적으로 기호적 특성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랬습니다. 보건적 가치 특성도 있죠. 양리적 효능도 있더라 이돌입니다. 기호적, 보건적, 양리적 효능들이 있더라 이돌입니다. 자, 온해작물의 특징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자 온해작물을 했을 때 온해작물의 특성 그랬죠. 그러면은 옆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8회 기출문제. 온해작물의 영양가치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랬죠. 비타민 공급원이다 그랬습니다. 다양한 무기질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항산화작용과 같은 기능이 있다. 색소가 들어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도 유기산 같은 것들이 공급되죠. 질소화합물이 풍부하고 열량이 높다. 질소화합물이 높고 열량이 높다 그랬을 때는 식용작물입니다. 그래도 이것은 질소 함량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요, 주로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열량가가 높습니다. 온해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4번이 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온해작물의 특성도 봐볼까요? 이제 세 번째. 온해작물의 특성을 봐봅시다. 온해작물의 특성 그랬습니다. 자, 그랬을 때 거기에도 온해작물은 종류가 많고 종류별 품종이 다양하다. 수요는 연중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춘 재배 방식에서 재배 방식이 다양하겠죠. 그래도 노지 재배 그랬답니다. 또 시설 재배, 수경 재배 등도 합니다. 병충해 피해가 많고 방제가 어렵다 그랬답니다. 병충해 발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크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병충해 방제가 어렵다 그랬습니다. 병충해 방제가 어렵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재배는요, 재배는 집약적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집약적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상품 쪽에서 온해작물은 요거는 재배적이 되겠죠. 상품적으로 온해작물은 신선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도 거기에서 변질, 부패율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저장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작물재배 그랬답니다. 최종 목적은 많은 것을 수확하는 것이 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네 번째 그랬습니다. 작물 수확에서 다수확의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자, 수량, 구성, 3요소 그럽니다. 이 다수확을 하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 뭐냐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삼각형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삼각형. 그죠? 그러면은 삼각형으로 이 세 변은 같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수량이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자, 이것을 다시 수량 삼각형 설명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수량 삼각형이라고 했을 때요, 조건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딱 맞아야겠죠. 첫 번째,
알맞은 유전성을 갖는 것을 갖다가 품종 개량을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유전성이 높은 품종을 재배를 해야겠죠. 그리고 선택했으면요, 알맞은 재배 환경성을 갖다가 조절해 줘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그랬답니다. 거기에 재배 기술성을 제대로 조절을 해줘야 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수량 구성을 했을 때 이 세 개가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이것은 한 변이라도 치우치면 안 되니까 서로 제한 요인설이 작용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것은 재배학의 기본이기 때문에 점수 주려고 나올 수도 있답니다. 원예작물에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도 내병성, 내충성 이런 것들이 틀린 답으로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원예작물의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저기요. 원예작물의 분류가 나와 있죠. 원예작물의 분류. 자, 필기를 조금 합니다. 여기 쓰고 난 다음에 또 필기를 해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계속 필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필기가 많으시는데요. 어떻게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십시오. 필기를. 요점 노트 없습니까? 저는 요점 노트 없습니다. 이것을 필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듣고 말하고 하면서 기억을 하시면서 시험장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칠판 여기 쓰면 저쪽도 또 써야 하니까 저쪽 지워가지고 또 써야 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채소 분류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채소 분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채소를 거기에서 분류를 했을 때요, 식용 부위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식용 부위에 따라 분류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식용 부위에 따라서 첫 번째 잎줄기를 먹습니다. 잎줄기를 먹는다 그래서 잎줄기 채소류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잎은 다른 말로 엽을 씁니다. 그래서 엽경 줄기경입니다. 엽경 채소류 이런 말을 쓰죠. 그러면은 잎과 줄기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채소로 잎줄기 채소류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잎채소류 봐봅시다. 자, 잎채소류 그랬답니다. 잎채소류. 그랬을 때 주로 추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치자가 들어간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양배추, 배추, 시금치, 상추, 치자가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요. 화방꽃을 먹습니다. 자, 꽃, 화채류 그럽니다. 화채류.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봐두십시오. 꽃동이를 식용을 하는 채소로 꽃 양배추 그랬답니다. 자, 꽃 양배추 그랬답니다. 꽃 양배추니까 무엇이 됩니까? 이것을 꽃 양배추는 거기에서 보면은 콜리플라워 그러죠. 콜리플라워. 특히 우리가 꽃 양배추가 서양 꽃 양배추가 있고 우리 전통적인 히말라야산에서 나온 양배추가 있죠. 그래도 꽃 양배추 콜리플라워는 꽃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보니까 또 브로콜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여러분들이 브로콜리를 많이 먹었습니다. 모란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브로콜리는 어떻게 생겼느냐? 그림을 한번 그려줘 볼까요? 어머님이 삶아가지고 또 아내가 삶아가지고 초장에다 찍어 먹게 이렇게 꼭 양총잎 파마머리처럼 이렇게 생겨갖고 그거 그럽니다. 꼭꼭같이 생겼죠?
그래도 꽃의 소리로 들어갑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특이하니까요. 그 다음에 줄기채소류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경채소류 그랬습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자, 줄기채소류 봐봅시다. 줄기채소류니까 경채소류 그랬습니다. 경채류. 새로 나온 보들보들한 새로 나온 순을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요, 아스파라거스 그랬습니다. 아스파라거스. 그리고 죽순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니까 토당귀 같은 것들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아스파라거스, 죽순, 토당귀 같은 거이 줄기채소류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도 비닐채소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비닐 그랬습니다. 인경 또는 그리고 인편 그럽니다. 인편. 비닐줄기 채소류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랬을 때 파속류에 해당되는 것은 다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파, 양파, 대파, 부추 이런 파속류입니다. 인경류 그랬습니다. 또 마늘 그랬습니다. 마늘, 파, 양파, 대파, 부추 이런 것들이 인경류입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요, 인경류는요, 무엇이 발달했다? 인경류는 이부 변형이라는 거 뭐를 알아보라고. 줄기라 그래도 이부 변형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이부 변형이니까 주로 지베렐린 합성이 많아야만이 비대가 됩니다. 그래도 주로 장일 요건에서 비대가 되더라 이들입니다. 장일 요건에서 비대. 이게 세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잘 봐도 돼요. 이부 변형이다. 지베렐린이 그리고 장일 요건에서 비대가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비닐줄기 채소류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사회 기출 문제. 다음 채소 작물 중 화채류의 꽃채소류에 속하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 브로콜리, 모란채 그랬죠. 4번. 배추는요, 잎채소류 됩니다. 아스파라거스는요, 줄기채소류. 파는요, 거기에서 비늘줄기 채소류가 되죠. 10회 기출 문제입니다. 다음에도 인경채류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마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양파 그랬습니다. 상추는요, 잎이고, 쑥갓도 역시 잎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뿌리 채소류로 넘어갑니다. 이제 한 장 넘기니까 무슨 채소류? 뿌리 채소류, 채소류 분류 중에서요. 뿌리 채소류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채소류 중에서 뿌리 채소류입니다. 뿌리니까 결국은요. 근 뿌리 근자를 써서 근채소류 그럽니다. 근채소류도요, 뿌리나 줄기의 일부분인 영양저자기가 변형돼서, 자, 지하부에 있습니다. 지하부에서 생육하는 것이 특징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류에서는요, 직근류 그랬습니다. 직근류 그럽니다. 뿌리채소류 중에서 직근류에 해당하는 거, 자, 제 다리 아랫종아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직근류 같이 생겼습니다. 아름다운 무 그랬습니다. 무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당근 그럽니다. 어머, 정말 아름답네요. 교수님. 부끄럽사와요. 틀리지 말아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엉 그랬습니다. 우엉. 반드시 뻗어나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게 비대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랬습니다. 자, 직근은 고든 뿌리 그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 그랬습니다. 괴근류 그랬습니다. 괴근류 그럽니다.
개근류는 덩이진 뿌리라 그래서 덩이뿌리 그럽니다. 이 덩이뿌리 같은 경우는 마자가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구마 그럽니다. 참마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외에도 야콘 카사바 이런 것도 있겠죠. 야콘 그럽니다. 카사바 그럽니다. 얌 그럽니다. 타로 그럽니다. 주로 우리나라는 고구마가 많이 재배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괴경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괴경류 그랬습니다. 덩이 줄기인데도 어디에 해당된다? 덩이 줄기인데도 어디에 해당된다? 뿌리 채소류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도 주로 뭐가 들어갑니까? 감자라는 소리가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감자. 그래도 또 토란이라는 소리도 들어가죠. 감자와 토란이 여기에 해당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제 근경류 그랬습니다. 근경류 그랬죠. 그러면은 뿌리와 뿌리, 줄기, 채소류 그랬습니다. 그래도 근경류 그랬습니다. 거기에도 보니까는 생강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왔다고? 생강이 나와 있습니다. 또 연근도 나와 있습니다. 고추냉이도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전에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다음 중 채소류에 대한 설명이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다음 중 근체류에 해당하는 것에 가지고 답이 우엉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엉으로 나왔는데 우엉이 우렁인 줄 알고 논꼬동인 줄 알고 우엉이 뭔지 몰라갖고 틀렸다는 거죠. 우엉 여러분들이 바로 곱게 뻗어가지고 그걸 어머님이 장조림해 주죠. 소미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특히 환자들한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문제 9의 기출문제 옆에 봐봅시다. 근체류에서 직근류 그랬습니다. 내 다리를 생각해라. 그래서 우엉 그랬습니다. 그리고 당근이지 그랬습니다. 고구마는요, 괴근 덩이뿌리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은 10회 기출문제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그랬습니다. 자, 무엇은 지하근을 선단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덩이 줄기 그랬겠습니다. 그래도 감자는 덩이 줄기가 되겠죠. 지하근 선단이 비대하여 반류한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은 뿌리가 비대,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한 개근이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자와 고구마를 거기에다가 답을 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열매 채소류로 넘어갑니다. 자, 채소 분류했을 때 뭐들로 이제 열매 채소류입니다. 열매니까 과실과자를 써서 과채류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열매 채소류. 그러면 열매 채소를 식용하라는 것으로 분류학상 거기에서 보면은요, 첫 번째 두 그랬습니다. 콩가 그랬습니다. 콩가 채소류 그랬습니다. 부치두를 이용한 완두라든지 또는 강낭콩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두 번째 박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박 그랬습니다. 호록가 그랬습니다. 호록가. 자, 호록가 그러면은요, 박자가 들어가겠죠? 수박 그랬습니다. 호박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이박 그럽니다. 참외박 그럽니다. 멜론박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박과 채소류, 호록가 채소류가 뭐가 해당하는 것 정말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랬습니다. 가직과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가직과 채소류입니다. 먼저 가지라는 것이 들어가겠죠.
가지하고 비슷하게 생긴 것이 고추입니다. 고추하고 또 비슷하게 빨겠다 했을 때 토마토 그럽니다. 가지, 고추, 토마토, 그리고 피망 같은 것은 가지과가 되겠죠. 자, 기억해둬야 합니다. 기타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네 번째 화본과 열매가 있습니다. 화본과. 그랬을 때 옥수수 부치두를 꺾어서 이용해서 화본과 그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랬습니다. 장미과 그랬습니다. 장미과는 주로 딸기, 양딸기가 되겠죠. 딸기.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열매 채소류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온도와 적응성에 따른 분류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채소류를 이제 이용 부위에 따라 분류를 했다 그랬습니다. 이용 부위에 따라 분류를 했으니까 이제 식용 부위에 따라 여기는 분류했죠. 크게 이제 분류를 했을 때 이제 온도 적응성에 따라 분류를 했습니다. 채소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도 적응성에 따라. 그랬을 때 호온성 그럽니다. 호온성, 높은 온도를 좋아합니다. 높은 2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생육이 좋은 것 그랬습니다. 호온성 그랬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대부분 호온성은요, 열매 채소류가 되더라 이들입니다. 열매 채소류 그랬습니다. 그런데 열매 채소류 거기에서 보면은요, 한여름에 수학에서 먹는 토마토, 가지, 오이, 수박, 참외 그랬습니다. 토마토 그랬죠. 오이 그랬습니다. 가지, 수박 그랬습니다. 고추 그랬죠. 그리고 참외, 멜론 이런 것들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열매 채소류. 그러나 열매 채소류 중에서요, 호냉성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열매 채소류 중에서. 이제 열매 채소류 중에서 호냉성 채소류, 그러면 호온성 채소류가 아닌 것 그랬죠? 그러면 호냉성 봐봅시다. 호냉성은 낮은 온도 그랬습니다. 낮은 온도라니까 몇 도? 20도씨 이하 그랬습니다. 20도씨 이하 낮은 온도에서 잘 자랍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잎줄기 채소류들아 이 소리입니다. 거기에서 자, 엽 근채류들이 해당됩니다. 여기에 해당한 것을 거기도 보니까는요, 배추, 무, 파, 마늘 해가지고 십자화과 그러죠. 십자화과, 또 파송류 그랬습니다. 십자화과 파송류는 주로 온행성 채소가 됩니다. 상추, 시금치.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열매 채소류 중에서 무엇이 되더라? 열매 채소류 중에서도 호냉성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호냉성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열매 채소류에서 호냉성, 우리가 겨울에 재배하는 딸기, 그리고 완두는요 겨울철 이용합니다. 잠두 그럽니다. 그래서 특히 딸기 받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호냉성 채소류가 있습니다. 근채류 중에서도 뭐가 있다고? 호온성 그랬답니다. 열매 채소류 중에서 말고 근채류 중에서 그랬답니다. 근채류 중에서 호온성. 고구마 그랬습니다. 마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고구마, 마 같은 경우에, 토란 같은 경우에는 호원성 채소에 해당된다. 이 두 개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가 엄청 잘 나온다는 거 분명히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보세요. 이걸 보니까 그 옆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온해작물의 생육온도의 1회 기출문제입니다. 그 옆에 온해작물의 생육온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그렇게 나왔죠. 생육적으로는 대개 지상부에 비해 지하부가 높다 그랬습니다. 맞죠? 지상부에 비해, 거기에도 지상부에 비해가 아니라 지상부가 온도가 높고 지하부 근체류가 온도가 낮겠죠. 배추, 사과, 카네이션 그랬답니다. 배추, 사과, 카네이션. 그러면 배추는요, 혼행성 그랬습니다. 카네이션도 온행성 그럽니다. 사과는 온대과실이기 때문에 온행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육적어는 그래도 작물별로 분류한다. 맞죠? 생육적어는 열대온단인 작물이 온대온단인 작물에 비해서 높다 그래야 합니다. 생육적으로는 열대온단인 작물에 비해 온대온단이 높으면 안 되겠죠? 열대온단 작물이 호온성이 되니까요. 딸기, 토마토, 장미 등은 주로 무엇으로 분류된다? 호온성으로 분류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딸기는요 호온행성을 했습니다. 토마토는 호온성을 했습니다. 장미도 호온행성을 합니다. 그래도 4번도 틀려 있잖아요. 이렇게 호온성, 호온행성을 가지고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자연분류법 식물학적 의엠 분류가 나와 있습니다. 온해작물. 꽃, 종자, 과실, 잎 등의 특징을 기초로 식물의 유전적 조동의 유사한 정도를 분석하여 종, 속, 과목, 강문계가 붙으면은요, 자연적 분류, 유전적 분류, 인위적 분류가 아닙니다. 그래도 자연적 분류, 생물학적 분류, 그렇게 되겠죠. 그래도 거기에 담자균류 그랬답니다. 주로 버섯류가 해당됩니다. 양송이 보고서. 자, 외떡잎 식물 그랬답니다. 외떡잎 애자엽 식물은요, 잎이 어떻게 됐다고 이렇게 되고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벼잎처럼요. 그래도 나란히 맥, 평행맥 그럽니다. 쌍떡잎 식물은요, 떡잎이 콩나물처럼 이렇게 2개 나오면은요, 쌍떡잎 식물이 되겠죠? 그래도 거기에도 외떡잎 식물 그랬답니다. 볕과 화봉과 그랬답니다. 죽순, 옥수수 나와있죠? 백합과 그랬답니다. 파송류, 양파, 마늘입니다. 생강과 생강, 토란, 후약과, 막과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화봉과하고 백합과 별표해 놓으십시오. 화봉과하고 백합과 별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쌍자엽 식물에는요, 명아주과 그랬습니다. 명아주는요, 잡초의 일종입니다. 시금치같이 생겼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팡이를 만들고 가벼운 청죽장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명아주인데요. 거기에서 시금치, 거기 받으십시오. 근대하고 시금치가 됩니다. 십자화과 그랬습니다. 별표 하십시오. 십자화과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양배추, 배추 그랬습니다. 갓 그랬죠. 무 그랬습니다. 브로콜리 그럽니다. 그런 게 다 십자화과 시험 문제에 잘 나오죠. 콩과 콩, 녹두팥입니다. 아욱과 아욱, 오클라 그랬습니다. 산영어과 별표 하십시오. 무는 직근류이면도 근체류이면도 십자화과입니다. 그런데 당근은요 산영화과 그럽니다. 꽃이 사방으로 핀다 그래도 산영화과 그럽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산영화과 맥꽃과 그랬답니다. 들에 피는 조그마한 나팔꽃이라고 해서 나팔꽃과 비슷하다 그래서 맥꽃과 들풀꽃과 그럽니다. 고구마 별표하십시오. 가지과 고추, 토마토 그랬습니다. 가지 그랬습니다. 피망 그랬죠. 가지과 별표하십시오. 밭과 그랬습니다. 수박, 오이, 참외, 멜론 그랬습니다. 호로과 밭과 별표하십시오. 국화과 상추 별표하십시오. 외우셔야 합니다. 도라지과는 도라지입니다. 장미과 별표하십시오. 딸기는 아까 장미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과뿐만 아니라 장미과는 전부 다 인과류, 사과, 배, 비파 전부 장미과입니다.
그리고 핵가류 그랬을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전부 장미가입니다. 그래도 장미가도 기억하시고요. 자, 광선 적응성에 따라서 그랬습니다. 그러면 광선 적응성에 따라서 강한 햇빛을 좋아하면은 양성입니다. 대부분이 해당되겠죠. 그러면은 음성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그늘에 자라서 보들보들한 순을 갖다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도 파, 부추 그러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보면은 마늘, 비결구성 잎채소류, 또 아스파라거스 보들보들할 때 먹어야겠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도 구의 기출문제 옆에 봐봅시다. 장미과에 속하는 온해작물 그랬습니다. 사과, 일단은 니은 들어간 것이 기겠죠? 그러면은 1번하고 2번은 아닙니다. 토마토는 가지과 그러니까 지급번 들어간 것 아니네요. 그러면은 딸기는요, 장미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니을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면은 이제 과수의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온해작물 중에서 이제 채소류까지 분류가 있으니까 이제 과수의 분류가 들어갑니다. 과수 분류. 과수라는 것은요, 채소가 아니고 영년생 그랬습니다. 영년생. 목본 열매를 갖다가 수확해서 이용하면은요, 과수류가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고추 발육 부분에 의해서, 자, 그러면은, 고추 발육 부분에 의해서 발육에 따라 분류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먼저, 꽃받기 그랬습니다. 꽃받기. 다른 말로 화탁 그럽니다. 다른 말로요, 꽃받침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꽃받침 이렇게 해봅니다. 이 꽃받침이 발달합니다. 발달. 그러니까 비대에서 뭐가 되더라? 과일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꽃받기가 발달한 것을 우리가 위과 그럽니다. 위과는 거짓 위자를 써서 헌열매 그러더라 이 소리입니다. 위과 그럽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요, 위과 그랬습니다. 사과, 배, 비파 그럽니다. 사과, 배, 비파. 그리고 거기에도 그러니까 인과류는 전부 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꽃받기가 발달하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장과류 중에서 무화과가 하나가 무화과 있죠. 이게 또 거기에 해당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위가 그랬습니다. 위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진과 그랬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과라는 말을 씁니다. 참 진짜 그랬습니다. 저기요, 여기 봐보세요. 진과 그랬습니다. 진과는 무엇이 발달한다? 시방이 발달합니다. 시방이 비대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래도 과실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진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보면은 진과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과실의 구조에 있을 때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진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옆에 페이지 구의 기출 문제, 왼쪽 페이지 봐봅시다. 구의 기출 문제 밑에 화탁의 일부가 과육으로 발달한 위가는요, 사과, 배, 비파, 무화과 그랬습니다. 그래서 2번이 답이겠죠? 외우셔야겠지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하나 봐봅시다. 이제 사과, 배, 비파 10회 기출 문제 거기에서 보면은요, 이제 놔두고, 자,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맨 밑에 8회 기출 문제 봐봅시다. 육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보면은요, 육아는요, 거기에서
자, 1번에 종자가 없는 과실은 뭐라 그럽니까? 단위결과 그럽니다. 두 번째 그랬습니다. 대표적 과실로는 딸기와 사과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이가에 해당하는 거 사과, 배, 무화과도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또 하나 써놓으십시오. 여기 딸기도 하나 여기에 해당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딸기, 무화과, 사과, 배, 비파에서 외우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시방아이가 상이가 냅둬버리시고요. 과실의 구조에 따른 분류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봐보세요. 과실이 이제 진과 중에서 무엇이 발달했느냐 이 소리입니다. 진과 중에서 무엇이 발달했느냐의 정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진과 중에서 무엇이 발달했느냐? 예를 들면은 시방에서 외가피가 발달했던 경우도 있겠죠. 무엇이 발달한다? 외가피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가피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겠죠. 뇌가피가 발달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과실의 구조에 따른 분류에서 지금부터 거기에서 봐봅시다. 이제 구조에 따라서 자, 진과 중에서 고추 발육에 따른 분류 그랬답니다. 과실의 거기에서 보니까는요 구조에 따른 분류 그랬습니다. 구조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봐두셔야 한다 이 소리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랬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인과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류는 방금 꽃바퀴가 발달했다 그랬죠. 꽃바퀴가 발달했으면서 위가에 해당됐더라 이 소리입니다. 사과, 배, 피파까지만 여기서는 써야 합니다. 위가에는 딸기, 무화과까지 들어가지만 사과, 배, 피파 그랬습니다. 인과류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그림을 그려봅시다. 우리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도 절반으로 쪼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시방이 태자부가 있고 거기에 깡치가 들어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깡치 그러죠. 사과 이렇게 깎아보니까 중앙부가 딱딱하고 그 안에 시가 들어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이게 인과류더라 이 소리입니다. 자, 준인과류 그랬답니다. 준인과류는요, 준인과류는 뭔자가 들어가더라. 감이라는 소리가 들어가고 감귤류라는 소리가 들어가더라 이 소리입니다. 세 번째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준인과류는요, 시방 자체가 그대로 비대한 참열매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세 번째 핵가류 그랬답니다. 핵가류는요, 가운데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더니 복숭아처럼요, 딱딱한 시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복숭아 그랬습니다. 자두 그랬습니다. 그리고 살구 그럽니다. 그리고 매실도 나오겠죠, 매실.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 발달 매실 등은요, 중가피가 발달했답니다. 중가피, 중핵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네 번째 그랬답니다. 거기에서 견과류가 나와 있습니다. 견과류. 또는 거기에서 우리가 갓가류 그렇습니다. 갓가류. 우리가 견과를 언제 먹습니까? 보름에 먹습니다. 겉이 어떻게 됐더라? 딱딱한 종피로 되어 있더라 이 소리입니다. 종피 안에 들어있답니다. 그리고 각이 져 있는 밤이나 호두나 또는 아몬드 그럽니다. 아몬드나 또는 개암 같은 것이 되더라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딱딱한 종피로 되어 있더라 이 돌입니다. 자, 그래도 거기에도 경과류 그럽니다. 그러면은 다섯 번째 그랬답니다. 장과류 그랬답니다. 장과류는요, 거기에서, 그러면은 경과류는요, 시엽 또는 자엽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장과류는요, 거기에서 말랑말랑한 외가피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랑말랑한 물질로 되어 있지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무화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딸기가 나옵니다. 또 포도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장과류의 일부인 무화과와 딸기, 그리고 사과, 배, 빛파는 헌열매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시방에 있는 부위가 발달이죠. 이건 꽃바퀴가 있는 발달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봐봅시다. 이제 옆에 10회 기출문제 바로 풀어봅시다. 인가류에 에다가는 과실은 그랬답니다. 사과, 배, 비파, 깡치가 있는 거죠. 그래도 기억하고 니은입니다. 복숭아는요, 핵가류, 감은요, 준인가류 그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화해류 분류 그랬답니다. 온해약적 분류. 그래도 1년 된 그랬답니다. 풀이면은요, 초화류 그랬답니다. 오래된 뿌리로 갖다가 겨울나기를 해서 그 순이 올라오면은요, 숙군 초화류 그럽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구군 초화류 그랬답니다. 그랬을 때 밑에 동그라니 이렇게 동그란 뿌리가 있어도 크기가 번식기간이 되면 구군 초화류 그럽니다. 또 간염류 잎을 갖다 우리가 관당할 목적으로 했을 때 고무나무, 야자나무 그러죠. 하목류 그랬답니다. 꽃을 관당하고자 할 때 그랬습니다. 또 특수나무 그랬습니다. 난식충식물, 고단식물도 있죠. 용도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화해식물의 용도에 따라 분식용, 그러면은 우리가 화분에다 심는다. 절화용 그랬습니다. 꽃대를 잘라가지고 꽃꽂이를 하겠죠. 화단용은 화단에다 심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8회 기출문제 풀어보고 갑시다. 다음 과실 중 장과류를 모두 고르면은 그랬답니다. 말랑말랑한 포도, 나무, 딸기 그랬답니다. 사과, 인가류, 복숭아는요, 액가류 그랬답니다. 시방만이 비대하여 과실로 발달한 칠인가류는요, 꽃탁, 화탁이 발달한 거든요. 사과, 배, 비파, 딸기, 무화과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사과, 배, 딸기는 빼니까 복숭아, 액가류는 시방의 중가피가 발달해서 3번이 답입니다. 다음 중 다육식물이 아닌 것 그랬답니다. 그러면은 다육식물이라는 것은요, 사막 건조에서 자라고요. 그리고 잘 견딜 수 있으며 목질화가 되지 않고 안에 알로에처럼 말랑말랑한 성분이 들어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거기 알로에, 칼랑코에, 돌나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달리아는요, 주로 어디에 해당된다고요? 극은 초화류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1장에 여러분들이 온해식물의 소설 중에서 제1절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1절 온해식물의 의의와 특성, 그리고 제2절 온해작물의 분류 그랬습니다. 시험 문제에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될 부분이죠. 거기까지 끝내고 제1장 03절 온해식물의 구조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